당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한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 백일 월드컵 본선 32강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다니엘 산체스 선수와 네덜란드의 장폴 드 브루인 선수의 경기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허영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다니엘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에서도 현재 2승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 내내 산체스 선수는 완전히 회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 산체스가 일명 4대 천왕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 중에서 지금 야스퍼 선수와 함께 가장 폼이 좋죠. 이번 시즌 에버리지가 1.910, 되려 야스퍼스 선수보다도 좋은 기록을 이번 시즌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뽐내고 있는 산체스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장폴 데 브루잉 선수, 네덜란드 현지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베테랑 선수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제 레가스피 그리고 마이클 닐슨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지금은 사실상 좀 탈락이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네. 다니엘 산체스 선수는 지금 이 직전 서울 월드컵에서 우승을 거뒀고요. 작년 백일 이 장소에서도 우승을 거뒀어요. 그렇죠. 모든 조건이 산체스 선수에게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또 가파르게 다시금 커리어를 끌어올리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선수, 또 이번 첫 본선 리그에서 3승으로 16강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고요. 이번 테이블에는 우리 선수들도 많이 경기를 치릅니다. 허정한 선수 경기 치르고요. 서창훈, 차명종 선수도 또 16강 진출을 두고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서창훈, 차명종 선수가 지금 중요한 제목이 있죠. Voor de laatste speelronde van de poolfase van de World Cup driebanden hier in Veghel. Natuurlijk ook een hartelijk welkom aan de kijkers thuis die mee kunnen genieten van de wedstrijden. Nu zijn we toe aan de beslissingen in groep A tot en met D. Er is nog geen beslissing gevallen wie doorgaat naar de knock-out fase. In elke pool kunnen nog minimaal 3 spelers zich kwalificeren voor de knock-out fase van morgen. We gaan de spelers niet langer op laten wachten en ik stel ze graag aan u voor. Op tafel 8 in arena 2, Ruben Legaspi tegen Michael Nielsen. Op tafel 7, Jeffrey Jorissen tegen Myung Woo Cho. En ook in arena 2 op tafel 6, Dick Jaspers tegen Mazur Abitaye. Op tafel 5, Chubok Lee tegen Radek Novak. En in deze arena op tafel 4, Kwit Chentran tegen Chang Hon Seo. En op tafel 3, Murat Nassi Choklu tegen Myung Yong Cha. Op tafel 2, Marco Zanetti tegen Jung Han Heo. En op de tv-tafel, tafel 1, speelt de kampioen van vorig jaar. Daniel Sanchez tegen Jean-Paul de Bruin. Arbiters en spelers klaar, ik zeg, stoten maar. 자, 8테이블의 선수들 모두 소개를 마쳤고요. 이제 다니엘 산체스와 장폴 드 브루잉 선수의 32강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 산체스 선수의 경기는 승부에 상관없이 훌륭한 멍핑 경기를 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산체스 선수도 조 1위를 지금 이제 2위와 3위의 경기이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 진출은 확실해졌고요. 그렇지만 이제 마이클 2위인 마이클 닐슨 선수와 에버리지가 거의 붙어 있어요. 1위인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2.051, 2위인 마이클 닐슨 선수가 1.948의 에버리지가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조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경기의 포인트 가운데 하나를 제가 지금 문득 떠올렸거든요. 네. 디갸스퍼스 선수가 조 1위로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이충보 선수가 같은 조에 이충보 선수가 매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충보 선수가 조 1위, 야스퍼 선수가 2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라는 건
조 1위로 올라갔을 때 네. 16강에서 야스퍼스와 만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야, 그 경우의 수까지 생각해서 일부러 져야지 이제 야스퍼스 선수를 안 만나는 상황인가요? 뭐 가정일 뿐이고. 네, 뭐, 네. 네. 네, 산체스 선수는 뭐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또 경기를 준비를 하고 치르고 있습니다. 예, 장폴 드브린 선수는 이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딕 야스퍼 선수와 더불어서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세계 선수권 우승의 경험도 있고요. 월드컵 그렇지만 월드컵 우승 경력이 없고 월드컵에서 3위만 3번 했고요. 약간 이제 그렇지만 1965년생으로서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2010년대 들어서는 폼이 약간 떨어진 이런 느낌입니다. 거의 이제 경력 자체가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2010년대에는 출전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데브루인 네. 선수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니엘 산체 선수는 사실은 이제 4대 천왕이지만 나이가 가장 어립니다. 1974년생으로서 유일하게 아직도 40대입니다. 예, 뭐 본인의 경기력이 이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 4대 천왕을 넘어서 예, 거의 뭐 당구의 황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죠. 다니엘 산체스 선수의 이제 최근 우승 중에 2020년이었죠, 안탈리아. 네, 안탈리아 그때 저희가 월드컵. 같이 네. 현지에서 중계를 해드렸었는데 그때가 거의 한 3년, 4년 만에 월드컵 우승이었잖아요. 네, 부침이 조금 2, 3년 동안 명성에 드물게 부침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 병환이 있으셨던 아버지를 또 떠나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의 정리를 했던 산체스 선수가 그 이후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알던 산체스 선수의 모습으로 또 코로나 이후에 또 돌아왔습니다. 예, 그렇죠. 코로나 시기 동안 당구 시합이 많이 열리지 못했는데 그 코로나 시기 동안 준비를 잘 했던 선수와 못했던 선수들이 확연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살도 조금 빠지고 산치 선수가 본인의 관리를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동안. 네. 모발도 좀 풍성해지고 말이죠. 예. 모발이 풍성해지면서 거의 뭐 케빈 코스턴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죠. 20대, 10대 정말 미소년으로서 이제 당구 실력과 더불어서 각광을 받았거든요. 산치 맞아요. 선수가. 네. 실력도 외모도 모두 회춘하고 있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장폴드르잉 선수는 앞선 두 경기 에버리지가 1.04에 그쳤습니다. 네. 이제 또 홈팬들 앞에서 이번 대회 유종의 미를 거둬줄 필요가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주황색 옷을 입고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또 와일드카드로 출전을 하면서 본선 리그 경기를 모처럼 만에 치르고 있는데요. 자, 산체 선수의 비껴치기 일목적구의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볼만한 공입니다. 조금 자신감 있게 치고 일목적공이 다시 한번 코너 쪽으로 향하는 형태의 공인데 득점에 실패를 했네요. 역시나 이겨야 한다라는 이 사명감 혹은 뭐 좀 책임감이 조금 떨어지는 경기에서는 네. 아무래도 뭐 실수들은 좀 잦을 수밖에 없겠어요. 다득점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지만 뭐 일부러 본인의 뭐 집중력이나 컨디션을 끌어내리는 그런 나태한 경기는 절대 하지 않고요. 오히려 좀 가벼운 경기에서 본인의 연습하듯이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골드브링 선수가 이 정도 기량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두께에 대한 좀 기초적인 실수를 지금 또 보여줬죠. 일목적공을 두꺼운 두께에서 먼저 맞추고 보낸 이후에 내 공이 천천히 이동하는 공인데 본인이 알고 있지만 두께를 원하는 두께를 맞추지 못한 상황이죠. 이 정도 클래스의 선수가 키스를 예상하지 못하고 공격을 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알고 있지만 두께에 있어서 실수가 나오는 거죠.
옆으로 돌아서 득점 들어갑니다. 자, 옆돌리기. 두께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고 평범한 각 안에서 내공의 움직임에 직선의 움직임을 만들어냈죠. 네. 이번 시간대에는 8개 조 가운데 4개 조가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자, 뒤편에 이 서창원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트랑코 네. 에치엔 선수와 중요한 경기를 하고 있죠. 네, 트랑코 에치엔 선수가 지금 2패를 기록해서 탈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좀 의외입니다. 잠시 이제 다른 조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충복 선수가 현재 2승에서 최하위에 처져 있는 라데크 노박 선수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지금 진출이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네. 예. 그리고 C조에서 이제 허정환 조명호 선수가 있는데 여기가 가장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조명호 선수가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데 이제 허정환 선수가 자네트 선수를 최선을 다해서 이겨줘서 조명호 선수를 데리고 올라가느냐, 이런 관건이 있습니다. 허정환 선수는 지금 뭐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네, 허정환 선수 확정이 됐고요. 조명호 선수는 이제 이 본선에 오르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죠. 기적적인 2점대 이상의 높은 에버리지를 통해서 조 2위를 마크했는데도 올라왔거든요. 지금도 이제 32강에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진출의 가능성은 꽤 높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득점을 하고 있는 산체스 선수고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드리면 차명종 선수도 지금 초클루 선수와 경기를 하는데 차명종이 승리를 하면 차명종 초클루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서창훈 선수도 승리를 했을 때 가능성은 있어요. 네. 차명종이 승리하고 서창훈이 승리하면 또 2승 1패로 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5점을 올리고 산체스 선수가 4번째 이닝을 마칩니다. 차명용 선수가 이 직전 서울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이번 시합에 나오는 기량이 오히려 이제 그 명성에 걸맞게 많이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차명용 선수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차명종과 서창훈이 모두 큰 격차로 이기면 네. 기적 같은 두 선수의 업셋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죠. 차민 선수, 서창훈 선수가 모두 이제 초콜루, 트랑코 에치엔이랑 강력한 선수를 상대로 각자의 승부를 펼쳐야 됩니다. 지금 옆돌리기도 길게 벗어납니다. 장펄 두 브루인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지금 진출을 했는데 초반에 좀 동기부여가 떨어졌나요? 2패를 하면서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지금 모든 월드컵에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욕심이 있을 텐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비껴치기. 앞서 한 차례 실수가 나왔던 공인데요. 여지없이 길게 성공을 시킵니다. 빨간 공을 겨냥을 하면서 당점을 살짝 낮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횡단을 성공을 시킵니다. 자, 지금 완벽한 M자를 그리면서 득점이 이루어졌죠. 이목적공과 당쿠션과의 거리가 있어가지고 아차하면 빠지기 좋은 공인데 정확한 공격을 보여주네요.
자, 또 더블 쿠션이죠. 예, 키스를 섬세하게 제거하고 포지션까지 만들어내는 산체스 선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공 하나하나의 경로나 속도의 조절이 거의 뭐 FM입니다. 자, 일목적공을 코너 방향으로 돌려내면서 다시 한번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죠. 다시 길게 늘어지나요? 5연속 득점. 자, 저 원뱅크 샷인데도 불구하고 일목적공을 컨트롤하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 세계 정상급 선수의 설계의 순서는 일목적공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일목적공의 두께와 내가 일목적공을 좋은 곳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속도를 먼저 정하고요. 두께, 속도, 마지막에 그 두께와 속도 내에서 득점할 수 있는 당점의 높낮이, 회전의 양을 정하는 순서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네.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선수들, 신계에 있는 선수들도 이전에는 키스를 빠지는 두께를 먼저 보면서 그 공을 빼는 정도에 만족을 했다가 이제 일적구를 컨트롤하는 것, 그리고 일적구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뭐 야스퍼스나 산체스 선수 경기 보면 이적구 맞는 방향도 컨트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목적공의 두께를 맞는 두께를 컨트롤할 수 없고 속도만 제어를 한다. 뭐 이목적공과 내 공에 벌어지는 각도만을 조절을 한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예. 매우 공이 득점의 확률이 높을 때는 안쪽으로 맞느냐 바깥쪽으로 맞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득점이 매우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장폴드 브루잉 선수의 첫 득점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장폴드 브루잉 선수도 앞서 뭐 세계 선수권 우승 또 이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유럽에서는 이 선수가 뭐 굉장히 굵직한 이력들을 남긴 선수예요. 그렇죠. 유럽에서 특히 원쿠션과 보크라인에 완전히 정통에 있는 거의 뭐 FM적이고 네덜란드에 뭐 야스퍼스 선수라는 워낙 뛰어난 스타가 있어서 그렇죠. 네덜란드의 최고의 당구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네. 사실은 뭐 다른 스포츠 같았으면 그러한 이제 화려한 커리어를 바탕으로 뒤로 두고 후진 양성을 하든지 은퇴를 해야 되는데 당구라는 종목의 특성상 쉽게 은퇴를 결정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비껴치기 3연속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지난달 이 여자 세계 선수권 대회 그리고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를 거치면서 여러 유럽의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유럽의 이제 저명한 터키 및 유럽 전체 저명한 선수들이 후진 양성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대화들을 나눴는데 참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도 당구 실력이 너무 출중하니까요. 부드럽게 끌면서 안으로 돌리기 길게 4연속 득점. 장폴드 브루잉, 뭐 장반 에르프, 네덜란드 현지에서 또 인기 많은 선수들이고요. 또 3쿠션에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 요리센 선수도 지금 16강 진출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5연속 득점. 레이몽드 버그만이라는 선수도 네덜란드에 있고 그 선수에게 이제 테레사 클론펜하우어 선수가 이제 공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네. 짧게 떨어지는 공이 됩니다. 연속 6점. 자, 5이닝 만에 첫 득점이 나왔고 그 첫 득점 한 이닝에서 다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지금 이제 바깥 돌리기가 치기는 쉬우나 그랬을 때 이제 올라오는 키스를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으로 돌리기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야, 바깥 돌리기 이제 빨간 공이 여기서 올라오는 라인이 힘들어. 이 라인. 어퍼컷 키스. 네. 야,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정통적으로는 안으로 돌리기를 충분히 시도할 만한 공인데요. 이게 이 장풀 브로인 선수가 약간 감각이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측할 만한 정도의 키스를 못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안쪽으로 돌리기는 이제 또 좀 더 많은 정교함이 필요하니까 손이 안 가는 공인데 그래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공이거든요. 부드럽게 옆돌리기 갑니다. 빨간 공 그대로 가둬놓고 득점. 이런 속도를 잘 봐야 됩니다. 얇은 두께에서 짧을 거라 생각하고 회전을 많이 살려서 속도를 살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 내 공이 이제 엄청나게 감기면서 짧아집니다. 네. 얇은 두께에서 오히려 속도를 늦춤으로써 내 공의 각의 변화가 오히려 늘어뜨리는 이런 모습 참 보고 배울 만한 점이 많은 공이었습니다. 뱅킹보다 조금 더 강한 스피드의 느낌이었죠. 저도 옛날에 초보에는 회전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길게 나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빨라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 착각이 일으킬 만한 공이거든요. 그렇군요. 길게 치기 위해서 오히려 와우, 돌렸습니다. 산체 선수의 주특기 같은 공인데요. 그러나 조금 덜 끌리면서 그렇죠. 산체스의 좀 팬 서비스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네. 화려한 공을 초이스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선수로. 그렇지만 이 세계적인 탑클래스의 선수들은 화려한 공을 선택하는 순간 그 공의 득점의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 참네. 아쉬운 모습이네요. 이번 대회에 보여주는 장폴드 브링 선수의 모습은 한 40점 선수 정도 느낌의 경기력은 분명합니다. 뭔가 좀 그 이상의 레벨로 보이진 않아요. 회전을 길게 내 공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회전을 많이 주고 공이 원쿠션에서 꺾여버리게 만드는 이런 좀 거친 모습이 전형적으로 많이 나온 실수인데 그런 실수를 그대로 보여줬죠. 저 정도 속도를 사용할 것 같았으면 회전을 줄여서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는 공인데 투뱅크샷 속도가 있어야 되죠. 들어갔죠 지금. 심판이 콜을 못한 건가요? 했겠죠.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속도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일까요? 일목적 공과 이목적 공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포인트를 잘 맞추더라도 속도가 느리면 무조건 투쿠션으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투쿠션보다는 속도를 통해서 절반 이상의 두께에서는 튕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였죠. 코너 바트게 돌리면서 다시 득점. 당구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득점에 가장 유리한 속도를 찾는 속도의 예술입니다. 내가 원하는 원쿠션을 어떠한 속도로 가느냐가 득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미치죠. 두께 당점 스트로크에서 이제 또 속도의 영역까지. 산체 선수 참 잘 치네요. 네,
편안하게 연습 경기 하듯이 FM적인 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벌써 이렇게 치고 토너먼트에서 이제 50점 경기 가고 또 팽팽한 경기를 하다 보면 산체스 선수 정말 실수하지 않는 기계 같은 경기를 하거든요. 기계 같은 경기를 하는 대표적인 4대 천왕 중에 한 명이 산체스 선수입니다. 네. 어드레스 순서부터 백스윙 탑까지 모든 움직임이 한결같아요. 기계 같은 모습이죠. 지금은 짧게 어긋납니다. 완벽한 자세와 일관된 스트로크로 인해서 원하는 두께를 항상 일관되게 맞추고 여기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산체스 선수의 실력입니다. 지난 대회 서울 월드컵의 이제 4강전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히려 결승전은 조금은 산체스 선수의 원사이드한 경기로 끝이 났었고 4강전에 50대 49, 50대 48이 나왔었죠. 네, 예. 정말 박빙의 경기를 펼쳤죠. 그때 이 야스퍼스와 산체스가 펼쳤던 경기는 정말 이 50점제 경기의 백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정말 이 풀경기 영상을 찾아서 보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고 싶을 정도의 최고의 승부였습니다. 자, 키스 빼는 과정 보시죠.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되죠. 일목적공의 두께 방향성은 좋지만 그 두께 내에서 정확한 당점과 속도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정도의 오차를 오늘 경기에선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네, 오차가 너무 커요. 네. 그 정도면. 네. 전형적으로 이렇게 얇게 맞추면 이 정도 벗어날 것 같은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자, 안으로 길게 세워치는 방식의 안으로 돌리기인가요? 강하게 짧게 들어가네요. 여기서 많이 네. 짧아지네요. 지금 같은 경우도 산체 선수가 툭 하고 쳤는데 그냥 가볍게 짧아지죠. 이런 정상급의 선수가 아니면 저런 짧은 각을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산체 선수 그런데 표정이 좀 개구집니다. 좀 너무 크게 빗나가니까 네. 쑥스러운 듯이 표정을 약간 웃음을 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좀 당황스러운 네. 이런 큰 오차가 잘 안 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계속 잘 빼면서 득점에는 실패합니다. 저런 집중력이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산체 선수도. 공을 딱 구조를 파악했을 때 이 공은 짧게만 안 치면 된다. 길게만 안 빠지면 된다. 그냥 순간적으로 편하게 느끼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네.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게 깜짝 놀란 거죠. 에버리지 자, 부드러운 스트로크감 좋죠. 2.0을 넘기면서 전반을 마칠 수 있는 이닝입니다. 지금 같은 공도 일목적 공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두께를 충분히 사용하면서도 내공이 길게 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부드러운 아름다운 스트로크를 사용했습니다. 일목적 공을 옆으로 살짝 내리면서 바로 맞출 만한 공인데요. 길게 들어가네요. 완전히 두껍게 일목적 공을 중앙에 형성을 시키면서 오히려 길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순간순간 선택의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결과론적으로 조금 바로 맞추는 게 더 쉽지만 두꺼운 두께에서 이렇게 형성을 시키면 공 두 개가 세 개가 중앙에 모이면서 오픈 포지션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공이죠. 예. 바깥 돌리기로 추가 득점 이어갑니다. 진출과 탈락이 결정된 선수들의 경기.
이 산체스 선수의 공을 감상하는 시간이죠.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바깥 돌리기인데 사실은 맞는 방향이 좋지 않았어요. 속도가 매우 좋다 보니까 이목적공과 내공이 많이 벌어지지 않고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아마 국내 동호인 중에도 산체스 선수와 경기 해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네. 그때와도 또 다른 레벨로 올라선 산체스 선수입니다. 지금도 절묘한 일적구 컨트롤, 키스를 빼면서 연속 득점 5점으로 이어갑니다. 산체스 선수의 경기를 뭐 수없이 많이 보고 해설도 많이 해보고 엄청나게 많이 봤지만 볼 때마다 산체스 선수의 경기는 배울 게 있어요. 항상 어제 한장희 캐스터가 말씀하시면 3.0의 세계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보고 배울 게 있습니다. 일적구 돌려놓고 내공은 짧게 리버스 핸드로 들어갑니다. 참 기술적으로 좋죠. 지금 키스를 제가 짧게 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두꺼운 두께에서 키스를 제거하는 두께에서 짧게 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이 증가하니까 1, 2, 3에서 회전이 증가해서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어하는 정확한 당점과 속도가 이 선수의 품질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공이 참 곧게 뻗어나간다라는 게 네. 인상적입니다. 득점의 가장 안정적인 공의 궤도를 최고로 잘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루벤 레가즈피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23이닝 걸리면서 하이런이 6점이었는데 닐슨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두 선수 모두 2점대 경기하면서 12점 하이런이 있습니다. 마세도 여유 있게 세미 마세인데요. 큐의 각도는 한 45도 정도만 들면서도 내공 회전을 살짝만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전반은 일찌감치 끝이 났는데 산체스의 득점 행진이 멈출 줄을 모르면서 드브라인 선수가 표정이 약간은 굳어 있습니다. 네. 코너는 돌았고요. 득점을 향해 가지 못합니다. 자, 8득점 이닝을 만들면서 전반을 마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선수입니다. 9이닝에 26점, 3.0의 세계관을 고스란히 보여줬던 다니엘 산체스 선수의 전반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것도 뭐 평범한 공에서도 뭐 보통 한 1점 중반의 세계관으로서는 조금 평범하게 칠 공을 더 두꺼운 두께로 설정을 하면서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네. 자, 장폴 드브루잉 선수가 아직까지 뭐 전반에서는 또 본인의 역량을 다 보여주질 못했는데요. 과연 후반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돌입을 하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선수의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And he's won the World Cup in Sharm el-Sheikh. Semi Saganay wins his 7th.
다니엘 산체스 선수와 장폴 드브루잉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네덜란드 베겔의 누케이드 경기장입니다.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최종전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의 명단이고요. 허정한 선수와 조명우 선수가 한 조입니다. 허정한 선수가 이기고 조명우 선수가 이기면 두 선수 동반 진출이 가능하고요. 차명종 선수와 서창훈 선수도 한 조에 있는데 두 선수 역시도 여전히 동반 진출의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허정환 선수가 잔네티 선수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지금 펼쳐주고 있죠. 26대 7에서 후반전 장폴 드브루잉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아, 너무 짧아요. 네. 네, 여러 가지 사실은 이렇게 이 정도의 공에서 옵차를 이렇게 낼 만한 선수가 아닌데 약간은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당구가 이제 스포츠다 보니까 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세월의 무게를 놀라운 정신력으로 거의 뭐 유일하게 이겨내고 있는 선수가 야스퍼스 선수와 자네트 선수가 정도가 되겠고요. 브롬달 선수도 뭐 네, 여전히.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훈련량의 문제잖아요. 네. 훈련을 얼만큼 하느냐, 그리고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느냐일 텐데 말이죠. 야, 바운딩 공격. 정말 아름다운 스트로크입니다. 지금 바운딩의 양은 거의 뭐 범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바운딩의 양입니다. 그렇다고 스윙하는 모습이 과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아, 정말 간결했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공을 공략하는 듯한 뭐 일반적인 편안한 대회전을 공략하는 그 이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죠. 네. 허리를 조금 더 제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집중력이 문제죠. 한 점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후반전. 회전력이 꽤 많아야 됩니다. 아차하면 짧아지는 그런 배치의 공이죠. 그러네요. 예. 장폴 드브로인 선수가 지금 공의 공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실수할 여지가 있는 다고 생각하는 방향 그대로 모든 공들을 다 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터무니없는 실수들은 아니지만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얇은 두께에서 이걸 짧게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 네, 이거는 조금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공이 뭔가 한번 뒤집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던 거죠. 지금 같은 배치의 공을 이렇게 쉽게 얇은 두께의 득점을 하려고 할 때는 본인의 컨디션이 완벽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득점이 됐다면 지금 포지션을 보면 산체스의 의도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선수가 뭐 저렇게 공략을 했다, 그러면 약간 저 좀 욕심이었다 이 정도로 부를 만큼 이제 어려운 방식이었는데 산체스 선수가 시도를 하니까 뭐 그런갑다, 될 수도 있는 공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만약에 뭐 제 제자나가 뭐 저런 공을 시도했다, 없는 공을 쳤다고 혼났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덟 개의 테이블 가운데 과연 어느 선수가 가장 먼저 또 마지막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산체스가 이제 28점째 올렸고요. 이 카메라 바깥쪽에서는 야스퍼스 선수가 7이닝에 현재 32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키스는 빠졌고 득점도 무난하게 이루어집니다. 키스가 빠지는 방식도 정교하죠. 내공을 길게 만들기 위해서는 1족구의 두께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랬을 때는 1족구가 내공을 이제 만날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 편안하게 빠져줬습니다. 스스로 테이블 정비도 하고요. 이 키스를 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산치 선수 정도의 능력에 눈에 뻔히 보이는 키스였기 때문에 원하는 두께보다 조금 더 두껍게 맞추면서 키스를 제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쉬운 공에서 약간은 방심을 하는 이런 모습이 반복해서 몇 번 나오고 있죠. 점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집중력에서 약간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브로잉 선수가 대회전으로 득점을 뽑았습니다. 원 쿠션, 그리고 또 다른 캐롬의 종목인 이제 보크라인에서 세계 또 최정상급의 실력을 자랑했었던 데브로잉 선수인데요. 이게 유럽이 당구의 단순히 종주국이라서 이 적은 인원의 풀을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한번 찾아 꼽자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보크라인과 원쿠션입니다. 네. 이 3쿠션을 처음부터 접하게 되면 일목적공에 대한 목적성에 대한 훈련들이나 내공의 기본적인 연습들이 떨어지는데, 유럽 선수들은 이제 초보 때 반드시 원쿠션이나 보크라인을 거치거든요. 그래요. 그럼으로써 당구에 대한 기본기가 참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 전국체전에 원쿠션이라는 종목을 넣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국체전 말고는 이제 원쿠션에 대한 시합이 전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니어나 유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원쿠션이든지 보크라인이든지 이런 시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요. 사고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사고란 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기술인데, 셀이랑 모아치기 그런 기술은 이제 현대 당구에서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쿠션이나 보크라인, 특히 원쿠션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펼쳐졌던 이 전국 대회에서는 이제 허정환 선수가 우승을 차지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조금 이제 이 원쿠션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봤는데, 이 허정환 선수가 한 4.0 정도의 에버리지로 원쿠션 우승을 했거든요. 유럽에서는 10.0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원쿠션에서 우승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기초 종목 육성을 위해서 원쿠션을 조금 더 시합화시키고 초보들이나 어느 주니어들이 그걸 통해서 기본기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캐롬이라는 큰 틀 안에서 또 좋은 경기력이 나오기 위해선 또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쿠션이라는 종목을 쳐보면 본인이 왜 3쿠션을 잘 못 치는지 여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원쿠션도 내가 득점을 못하는데 어떻게 3쿠션을 잘 치는 욕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씩 3쿠션, 원쿠션을 쳐보면 자괴감이 든다니까요. 그렇군요. 네, 원쿠션이라는 건 최소 원쿠션 이상을 확보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에버리지가 그래서 훨씬 더 나와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이제 뭐 정말 재밌거든요. 뭐 원쿠션을 친다고 한 선수가 50개, 100개씩 이렇게 못 칩니다, 절대. 네, 사고는 이 없어지는 이유가 한 선수가 좋은 기회를 잡아놓으면 한 큐에 다 끝내버리고 1시간, 2시간, 10시간도 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는데 원쿠션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합화하고 경쟁의 요소를 수입하면 정말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장폴 드브링 선수의 다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의 배치가 빨간 공 비켜치기 길게가 사실은 맞는 공 같은데 안으로 돌리기를 시도하네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앞서도 이제 같은 형태 공략을 보여줬었고요. 네. 미끄러지죠. 네, 설계가 매우 어려워요. 일단 일목적공을 두껍게 맞춰서 끌어야 되는데 그 순간 내공의 회전의 양이 참 증가하고 그 안에서도 각을 만들어낸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바깥 돌리기 대회전으로 30점 고지에 올라섭니다. 이번 대회 역시 산치 선수의 컨디션이나 기량이 완벽합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뭐 테이블 적응이 다 끝난 테이블에서 하기 때문에 에버리지가 항상 잘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물음표를 다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이벤트 대회 하는 경기들도 많이들 보셨잖아요. 네. 여지 없습니다. 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국내 선수들 중에서도 새로운 테이블에서 적응이 어려워서 에버리지가 잘 안 나온다는데 이 세계적인 선수들은 항상 새 테이블에서 시합을 합니다. 네. 에버리지들이 떨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테이블이 아무리 미끄러지든 아무리 뻑뻑하든 뭐 테이블 제조사든 천이든 네. 공이든 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그런 새로운 테이블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스트로크라든지 경기 네. 운영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이블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정말 빠르고요. 이런 테이블에서는 이 정도 속도를 가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길게 끌어서 마지막 회전이 남아있진 않았습니다. (31대 14) 맘만 먹으면 이 선수들 40점 경기 한 20분에도 끝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클럽에서는 40분 경기 산치 선수 정도의 기량으로서는 30분 정도면 이제 컷이 되죠. 그렇습니다. 넣어치기. 키스가 빠졌고요. 득점이 됩니다. 지금 저렇게까지 포쿠션 5 쿠션이죠.까지 끌어내기가 힘든데 잘 끌어냈네요. 이번에는. 공 자체의 설계에 대한 전혀 문제는 없고요. 키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두께와 당점 속도만 존재하면 되는데요. 짧게 치는데 아무 무리가 없는 공이죠. 리버스 핸드 공격이 됐어요. 이 공을 리버스 핸드로 굳이 이렇게 얇고 빠르게 노려야 되는 공인가요? 지금 1, 2, 3로 짧게 다이렉트로 얇은 두께에서 득점을 할 수 있고 포지션이 충분히 가능한 공인데 빠른 스트로크에 리버스 핸드 노리는 공격을 하네요. 간결하게 좁힙니다. 좁아집니다.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덜 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살짝 했는데 당점의 전달이 끝까지 이루어지고 1, 2, 3, 4, 5 쿠션 이후에서도 회전이 죽지 않고 짧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횡단샷. 연속 득점. 내공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좀 자신이 없으면 조금 더 강하게 치고 더 많은 확률을 기대하게 되는데 맞을 만큼의 힘만 사용해서 더블 형태의 횡단샷을 구사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이 가장 정교한 힘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자, 서서 올라가는데요. 네. 맞았습니다. 1족구와 내공의 거리가 워낙 가깝고 그리고 원쿠션, 투쿠션까지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힘에 정말 강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조금만 강하면 넘어가고 조금만 약하면 짧은 정말 예민한 라인이죠. 가까스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정말 미세하게 조금만 더 약했으면 짧았죠. 자, 끌어내면서 회전의 확률을 높이는 공격인데요. 어디까지 퍼지나요? 회전력이 엄청나게 살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퍼지나요? 네, 예, 부족하네요. 더 퍼지지 못합니다. 석점. 라운드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살짝 더 꺾이면서 각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34대 15) 넉넉한 리드를 갖고 있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네, 컨트롤이 안 되죠. 네,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더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키스가 피할 방법이 없고 키스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매우 두꺼운 두께로 봐야 되고 그 두께 내에서 이제 내공의 회전의 변화, 밀림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컨트롤이 필요한데 내공에 대한 컨트롤이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장폴 드브레잉 선수의 경기는 당구라는 게 얼마나 많은 훈련과 또 고민을 요하는지를 다시 좀 깨우치게 하는 그런 경기력이 나오네요. 그렇죠. 집중력의 유지와 체력의 유지가 관건입니다. 당구 선수로서의 이제 몸 관리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것도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장폴 브로인 선수가 못 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당구란 종목이 몸, 신체 그리고 정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지 잘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15이닝째) 소화를 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선수고요. 자, 어떤 또 재치 있는 멋있는 공격이 나와야 될 그런 배치인데요. 노란 공 왼쪽을 겨냥을 합니다. 좀 배팅을 쓰나요? 와, 키스로 대회전. 네, 재치 있는 공이 나왔습니다. 출발이 괜찮아 자, 보이는데 키스도 없고요. 키스 빠졌고 득점으로 갑니다. 네. 일목적공이 딱 붙어 있는 것을 캐치하고 키스를 이용해서 멋있는 공격을 했습니다. 39대 39에서도 이 공을 쳤어야 하나요? 지금 이제 초이스만 잘하고 이 선수들은 제가 붙어 있을 때 내공이 일목적공을 키스를 내면서 원하는 원쿠션을 보내는 이제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라인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지금 초이스가 가장 최적의 초이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끝까지 보내서 비껴치기 길게 형성시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렇게 무리한 두께를 맞추면서도 엄청나게 두껍게 설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 안에서도 내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완벽하게 모습이 세계 최고의 선수의 기량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끌리지도 밀리지도 않는 정말 네. 공에게 명령어를 정확하게 전달을 했던 산체스 선수입니다. 이제 38점.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옆돌리기를 완전히 길게 더블 형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당점은 왼쪽. 뒷깨치기를 길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의 회전.
정확합니다. 아, 정말. 감을 잡은 산체스는 기본이 5점인 것 같아요. 네, 시작이 예. 5점이죠. 점수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40점이 언제 끝났는지 알 수도 없는데 순식간에 끝나버리네. 순식간에 후반전이 네. 이렇게 아,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15이닝 만에 40점을 모두 소화해버린 다니엘 산체스. 그리고 이 산체 선수가 15이닝 만에 40점을 쳤는데 와, 이 선수가 정말 엄청난 경기를 했다, 저력이 있다 이런 모습조차도 안 됩니다. 네. 그냥 뭐 산체스가 산체스 했네, 평범하게 쳤네 네. 싶었는데 이렇게. 예. 보통 일반 선수들이 한 2.0 이상의 에버리지만 느껴져도 우와 저렇게 잘 칠 수 있다니 엄청납니다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뭐 3.0에 거의 에버리지가 나왔는데도 자, 편안하게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갑니다. 보통 클럽에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 0.5 정도의 에버리지 가진 아마추어 선수가 1.0을 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내가 친 모든 공이 다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후구를 준비하는 장폴 드 브루잉 선수입니다. 당구에 일평생을 바치고 수많은 업적을 가진 이 장폴드 브루인 선수의 후보의 공격. 당구 인생에 이제 한 뭐 5년, 뭐 10년 더 칠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존중받아 마땅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당연하죠. 네. 좋은 후배도 양성을 하고 네덜란드 당구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한 선수죠. 여기서 키스. 네. 예.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40대 16 세계 랭킹 2위 다니엘 산체스 3전 전승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이번 대회도 산체스 선수가 뭐 일찌감치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잘 들질 않네요. 네, 잘 되지 않고 이 딕야스퍼 선수와 산체스 영원한 우승 후보인데요. 딕야스퍼 선수는 이종모 선수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지금 이제 다음 라운드 진출도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 산체스 선수는 무난하게 16강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야스퍼스 선수는 16강 진출을 역시 확정을 지었습니다. 11이닝 만에 경기를 끝냈고요. 네. 예, 3점대 버리지로 끝내면서 가장 먼저 경기를 끝냈고 야. 다니엘 산체스는 2.666 하이런 8점을 기록을 하면서 무난하게 3전 전승으로 16강행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산체스가 조 1위고요. 지금 닐슨 선수와 루벤 레가즈피 선수가 현재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아직 20점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 닐슨과 레가스피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16강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내일 있을 대진들 뭐 아직까지는 이 대진표는 확정이 안 됩니다. 다음 시간표가 이제 끝나야 확정이 되고요. 와, 지금 경기 현황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참 나쁘지 않아요. 네. 허재원 선수가 테니스 선수를 압도해주고 있고요. 차민희 선수가 그 천하의 초콜릿 선수를 상대로 리드를 가져가고 있어요. 예. 네. 지금 또 많은 우리 선수들이 분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늦은 시간 응원해주시는 당구 팬들도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한 경기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대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돌아와서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허혜룡 해설 위원 캐스트 한장현